저 오늘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오시라고 그런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 이유가 그 전에 신길구구역 제가 사업비를 우연히 봤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신길, 아까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신길 자체도 별로 제 개인적으로 좀 아픈 동네고 흥미도 없고요. 그쪽 사람들 자체가 싫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는 뭐 알다시피 신길 12구역에서 연락을 받고 여러분 조합에 전자투표 입찰을 하면서 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걸 입찰을 굳이 하면서 할까, 뭔가 정상적인 계약의 패턴을 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싶어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부러 한번 싸게 넣어보랍니다. 저도 거기 조합에 전자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 저하고 무슨 일을 하자고 의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엉망인데다가, 물론 뭐 제가 관여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신길동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임원 선임이 다행히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기존의 임원들은 이걸 못 바꿀지 모르지만 새로운 임원들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입후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입후보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뭐 제가 비관적으로 보지만 그분들한테는 뭔가 희망이나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입후보를 했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뭐 다른 조합에서 했던 것처럼 사업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라도 여러분들은 과연 왜 수의계약에밖에 해당이 안 되는 계약을 입찰을 하자는 형식을 거쳤으며, 왜 입찰 결과는 최저가 낙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 업체는 아니죠, 낙찰 지지 안 해버렸으니까, 그것을 누가 선정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추후에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작은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라면 궁금합니다.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심사라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들어가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만약에 바뀐다면, 또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이대로 끌고 가는 게 맞는지, 바꿔서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만 있다면 제가 드리는 설명이 조금은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미친 짓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계약서를 몇 개만 보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 관리처분 총회 책자를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이제 관리처분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업비가 관리처분 책자를 봐갖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모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당시에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 책자도 아까 사전에 잠깐 봤는데, 사업시행계획서는 여러분 메모하셔도 돼요. 그 당시 법률로 지금 법이 2월 9일자 이후에 많이 바뀌고 조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결할 당시에는 도시정비법 30조, 그 다음에 시행령 41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한 게 사업시행계획서예요. 근데 이런 거를 거의 안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걸 다 안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자금계획, 소위 말 사업비를 정하는 항목별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총회 의결을 뭐 신통하게 해냈으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그대로 병행인가 때도 근데 계속해서 그런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은 냈습니다. 제가 매번 이런 행위를 볼 때마다 조합원들은 이상하게 조합원이 되는 순간 약간의 영험한 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료를 안 주는데도 다 알고 벅벅 찍어주잖아요. 그것도 OS한테. 본인들이 뭐 조합이나 OS를 많이 신뢰하는 거는 알겠는데, 모든 조합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뭐 전자투표를 한다면서요. 직접 참여해서 임원 선임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여러분이 이번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서 그랬고, 또 관리처분계획서도 봤는데, 관리처분계획서도 이 당시에 의결할 당시에 법률은 제48조, 도시정법 48조 1항, 시행령 50조, 심지어 서울시 조례 25조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48조, 보시면 알지만 48조 1항 5호에 관한 사항만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당 규모 및 시기,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당 규모 및 시기. 그래서 여러분 총회 책자 약간 보시면 이렇게 쭉 길게 해갖고 이렇게 접게 해놓은, 그래서 돈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빳빳한 종이를 해놨을 때다 또 여러분이 두고두고 보라고 뭘 당했는지. 그런데 신통하게도 여기에 백데이터들이 대부분 없는데, 물론 모든 백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걸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라 한다면 소위 말해서 국공유지 매입대금 여러분 한 260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기반시설 공사비는 59억, 부가세 포함 65억 뭐 이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조합원 규모에 비해서 생각해보세요. 조합원들이 여러분 길바닥 내고 공원 만드는데 조합원 여러분 몇 명입니까? 550명? 400명 정도예요? 대표 조합원. 그러면 사장님 난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59억, 한 60억이 되려면 400명이면 1인당 한 1,5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인가요? 아, 1,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60억 되나요? 1,500, 1억 5천 아니고 1억. 아, 1,5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사비만 1,500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부 체납하는 그러면 구청에다가 내가 그 땅값까지 다 하면 만약에 공사비가 59억 정도 들어갈 정도라면 다른 데의 경우를 보면 다른 데가 한 1,300억 정도 들어가는 데가 공사비가 그러니까 땅값이 1,250억이요 공사비가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250억 원 정도의 땅 위에다가 먼지거리를 해야 동호를 만들든지 도로를 깔든지 포장을 하든지 해야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런가 하면 가재울 사고액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가재울 사고액 같은 경우는요 약 2,200억 중에 이 공사비로 들어가는 건 55억 9,7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이거는 지금 제가 요게 1,250억인데 요거는 이문 1구액에 예를 든 거예요. 요거는 2,200억은 가재울 사고액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니라 이 55억을 제외한 55억 9,797만 원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땅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땅 위에다가 아스팔트 포장하고 공원에 나무 심어줄 때 여기는 이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는 1,250억어치의 땅에 위에다가 했을 때 50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추정적으로 자료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제가 역산을 해서 생각한다면 1인당 그러면 한 1,000억만 잡아봅시다. 1인당 한 2억 5천씩을 냈다고? 땅값으로? 그럴 땅이 있나? 지들한테? 죄송합니다. 지들이라 해서.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어찌됐든. 뭔지 몰라도 부정확한 것 같고 정확하다고 만약에 한다면 산출을 잘못했거나 어떻게 공사비로만 이 정도가 들어가려면 실제로 땅은 얼마나 많은 땅 위에다가 공사를 해야만이 저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는가라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의견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있는 거는 공사비 계약서는 있으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총회 때는 그랬다고 칩시다. 총회 때는 그랬으면 도시정비법 그 당시 도시정비법입니다. 81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하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할 때는 서울시 조례 54조에 법 81조에서 인터넷으로 할 때는 클린업 시스템에다 해달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클린업 시스템이 그러면 이미 지금쯤은 자총회 때는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시행 계획서와 81조 1항 4호 이게 사업시행 계획서입니다. 5호 이게 관리처분 계획서예요. 요 두 가지는 총회 때는 못 봤어요. 우리한테 안 보여줬어. 그러면 인가도 났고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구청에 들어가서 인가가 났으면 지금쯤은 이게 인터넷 클린업 시스템으로 올라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올리지 않았으면 당시에니까요. 15일 이내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루만 늦었다. 만약에 16일 만에 올렸다. 그래도 막 처벌됩니다. 그랬더라면 86조 6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조합의 임원을 무슨 수를 써도 신뢰를 하니까 나를 속이든 법을 지키지 않든 지금까지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리죠. 궁금해하지 않는데 왜요? 잘못 올려서 아까 만약에 정비기반시설 하나만 놓고 얘기한다면 미리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열이 나는 바람에 순서대로 설명 뭐 아무거나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59억어치나 들어갈 땅이 어디가 있으며 그런 공사비가 들어갈 만한 정도의 공원과 도로가 개설돼야 한다면 나머지 아파트는 어디다 지을까? 땅이 얼마나 넓길래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아까 가재울 제가 설명드린 4구역이나 그 다음에 그 걸레가 됐던 그 조합도 아니면 제가 아까 이문 1구역 이런 데는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이따 가실 때 설명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재울 4구역 것도 제가 전체적인 관리청 계획서가 한 분은 있습니다. 최초거가 있는데 이 정도 두껍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구청에 가면 사업시행 계획서도 한 이 정도 어떤 사람이 2,800에서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두꺼운 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총회에서는 미안하지만 되게 축약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고 그냥 형식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얘기한 것이 실질적인 건 여러분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좋은 게 뭐예요? 파일은 축약하면 축약할수록 너무 간단하게 공개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 명 되잖아요. 그쵸? 파일 압축해서 올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그걸 갖다 복사해 주려면 힘들지만 여기다는 그럼 못했다 하더라도 자 인쇄비 많이 들어갔어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쇄비는 개뿔이라 작성된 날로부터면 총에 올라올 때는 이미 작성돼 있잖아. 클린업에 올려놓으면 인쇄비 더 안 들어가려면 클린업에 올려놨으니까 총회 자료도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더 안 들어가죠. 왜? 각자 필요한 사람 인쇄하면 되니까. 그런데 꼭 안 보여준 걸 얘기하면 인쇄비 얘기해요. 언제부터 인쇄비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계획서들이 가장 사업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 참석이 20% 돼야 하는 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조합원 되면 그 정도는 알죠. 자, 사업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총회, 또 창립 총회. 오래돼서 잊어버렸겠지만. 그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업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와서 토론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관리처분, 이게 창립총회 때는 무슨 사업비였냐? 여러분이 조합 설립 동의서에다 대략적인 사업비를 적어서 냈잖아요. 그것을 총회를 했잖아요.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사업비가 정해지는 거고, 자, 사업시행 계획 때도 마찬가지 작용계획이라는 걸 통해 정해지는 거고, 관리처분 때 정해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사업비를 올리면서 아니면 변경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 해당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좋은 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안 보여줬고, 그러면 보여주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81조 1항 3호가 총회 의사록이죠. 2호가 각종 용역 계약서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일부 공개를 했으니 그것도 뭐 다 했는지 저랬는지를 몰라요. 공개를 했으니 그것만 가지고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컴퓨터 하나 그 노트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구법 얘기할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연역에다가 2018년 2월 9일 이전 걸 하나 띄워놓으세요. 1월 걸 띄워놓으세요. 1월 거. 그때까지는 법이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 2월 9일날 전면 대법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 옛날 법들에 대해서 나오는 항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걸 하나 띄워놓으시고 제가 몇 조 몇 항 보세요라고 하면 한번 직접 보시고 읽어줄 수 있는 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아요. 근데 일부러 뭐 이렇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반복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 철거 계약의 문제에 대해서 제 카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철거 계약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거는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철거 계약만 여쭤볼게요. 철거 계약을 선정할 때 혹시 총회책자 갖고 있습니까? 철거업체 선정했을 당시의 총회책자. 철거 계약서를 어떻게 선정했나요? 야, 좀 한번 좀 줘보실래요? 그냥 금액만 갖고 있습니까? 면적 평당 얼마 하기로 읽혔습니까? 철거업체 선정. 몇몇 업체 비교인정 받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비교인정 받은 당시에 기준 사업시행 계획서 보지 말고 그 전까지 보세요. 그 전에 다 해먹었을 거니까. 철거업체 선정했던 있습니까? 입찰 금액 평당 하나는 24만 9,492원, 26만 991원, 그죠? 자, 철거를 혹시 땅을 철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건축물이나 철거 요 신축에 지장이 있는 그 내용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 평당 얼마 그럴 때 땅 평수로 따지겠어요? 그러면 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 한 평, 1층짜리 건물 한 평, 철거비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10배 차이 날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근데 10층 올라가면 장비가 더 복잡해서 실은 더 차이 나고요.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따지면 10배 차이 나야 맞는 거죠. 그러니 땅으로 철거 면적을 정한다는 건 아니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철거 대상물로 우리가 단가를 정할 때 철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했다. 땅 면적 아니에요. 땅 여기 철거해버리면 칠레 어디 나온다 합니다.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그마 나와요 중간에. 이게 마그마 지나서 쑥 내려가면 어디 칠레 어딘가 빠져나온다며. 땅은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약서 보시면 대지 면적 73,698.6제곱미터 22,293 이러면 아마 요거 곱하기 해보십시오. 혹시 계산기 있으면 22,293 곱하기 아마 249,492원 하면 아마 요 금액 나올 겁니다. 55,6,200. 왜 그럼 이렇게 했겠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 용적률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용적률이 뭡니까? 대지 면적 분의 건물 면적이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만약에 80%다 이러면 대지는 100평이면 건물은 80평 지을 수 있다. 이게 80%잖아요. 용적률. 그죠? 아시죠? 건폐율은 바닥 면적. 이거 바닥에서 20%가 올라갔다면 20%로 보는 거고 이런 경우는 20%가 안 되죠. 되게 5층짜리니까. 만약 20%로 건폐율이 됐더라면 100이 돼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5층짜리 아파트는 되게 다 용적률 80%짜리.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면 건물 80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도 대지 면적보다는 건물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여러분한테는 평당 얼마 해놓고 평을 땅으로 건물 면적을 여기다 전혀 써놓지 않았어요. 내용을 어디를 봐도 철거계약서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철거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뻥튀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왜 사업시행계획서를 안 보여줬는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도시정법 30조, 시행령 41조 2항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사항을 다 써야 된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 지장물 명세서 아닙니까? 지장물 명세서. 그죠? 철거 대상 명세서라고 다시 얘기하면, 철거해야 될 건 지장물 안 합니까? 여기에 건축물이 다 나와요. 하나하나. 소유자는 누구고, 유허가고, 무허가고까지 해서 무허가까지 다 나온다고요. 거기에. 그 양식이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업시행계획은 건축허가서거든. 그러니까 옛날 거를 철거해야 여러분한테 새로운 집을 지으라고 건축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설계도면도 붙어있고 한다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철거해야 될 게 무엇이고 철거할 필요는 없고 개보수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런 명세서들이 쭉 들어가요. 양식이 다 따로따로 있어. 그런데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여러분이 지금 철거비가 얼마로 늘어나 있어요? 아니 55억 6,200이 건물로 해봤더니 뭐 41억밖에 안 되네, 아니면 40억밖에 안 되네, 이게 들통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철거계약서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건축물 철거다 소리가 잔뜩 나와 있는데 대지 면적만 써놨으니 건물 면적이 얼마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열람 신청하면 아까 법에는 이미 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이 구청에 들어가 있는 게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 총에 올린 거는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변경계약서가 뭐 하나.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 총에 올라왔던 그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총회에는 그걸 안 보여줬어요. 이 명세서가 없어요. 근데 구청에 가면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왜요? 구청에서 보따리 거 갖고 들어가면 인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고 실제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니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정비사업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 가서 열람복사 청구하거나 조합에 가서 구청에 넣은 거 하세요. 우리 총에 올린 거 말고 구청에 넣은 거 적으세요 라고 해서 합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의 저기를 배임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공사비를 얼마를 뻥튀기해서 넘겨준지를 알 수 있겠죠.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아니 용서하시겠어요? 이미 지금까지 용서했는데? 용서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제 이 이하의 강의는 사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 없는데 아무튼 철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철거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 수목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차분히 보시고, 제가 잠깐 보면 놀랬던 게 그겁니다. 제2조, 의뢰공사 범위. 옛날 다시 또 신길동에도 히딩크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요거 올려준 거 갖고는 말이 안 되고, 여기 보면 사업구역 내, 말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고관리 뭐 이건 놔두고 제 예방이니까 철거 및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가설 펜스 분진막 설치공사 일체. 당연히 철거업체가 철거하려면 철거 펜스를 치고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다 펜스 철거하고 나면 또 시공사 할 때는 또 자기들이 자기 공사하기 위해서 또 펜스를 또 치죠. 그거는 공사하기 위해서 기본 아니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건 기본에 얘기 안 해도 쳐요. 왜요?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해놓고 공사를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거 하는 건 따로 있고 나는 철거만 할 거야. 치료내는 것도 네가 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급공사잖아요. 철거도 이것도 내놔. 그렇죠? 이것도 말은 안 했지만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공사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회사입니다. 수급자가 놀랍게도 우진미래개발 대길공영이에요. 여기에 보면 방음 펜스 설치 해제 2018년 2월 자, 을은 설치 완료 후 기성을 청구하고 갑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런데 뭔 펜스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놓은 거 보니까 만에 하나 이거 공사 펜스였는데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2018년 2월이니까. 시공사 펜스를 철거업체가 해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할 게 없어서 종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신 놈 부신 거라는 거지. 부신 놈이 뭘 세우기는. 시공사가 하지 펜스 쳐놓으면 우리가 공사한다. 이런 시공사 보셨어요? 어떤 형태로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어떤 펜스라고는 안 해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펜스라고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생각해보세요. 좀 쪽팔리잖아 이거. 철거하던 놈이면 철거는 하고 알아 그러지. 아 시공사 펜스 우리가 쳐주고 갈게요. 돈 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지작물 차단 및 폐쇄 이설 공사. 19억 9,100이나 돼 있습니다. 제 카페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됩니다. 자, 입찰 지침서에 의한 지작물 차단 및 폐쇄 공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찰 지침서를 조합해보자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왜요? 자, 만약에 지작물 차단, 보통은요, 지작물 그러면 건축물에 붙어있는 것들 뭐 떨거지들 이거 다 지작물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정화조도 건축물 붙잡혀 있는 밑에 저기에요. 근데 정화조 신고 필증을 갖다 내지 않으면 멸실 신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청ገብ자가 제일 먼저 챙기는 정화조 똥 편자라고 챙기고 그거 챙겨요. 예. 그런데 그래서 다 부속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입찰 시스템 사업구역은 상하수 전기 가스 소화전 CCTV 방범 등 CCTV 방금 여기 또 왜 들어가? 이걸 철거한다고? 아니, 차단 및 폐쇄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CCTV가 몇 개, 수도관이 몇 밀리짜리를 어디를 막아야 되고, 가스관은 몇 밀리짜리 어디를 막아야 되고 하는 공사 시방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없어요. 왜? 철거업체가 그냥 거기 연락이 수도사업소 연락, 가스사업소 연락하면 거기서 그냥 타라 그러면 하는데 관 하나 막는데 300에서 한 500 정도 들어가요. 자, 제가 시업자는 듣기도 싫다고 하는 신정 1-4 같은 경우 가스관 철거공사해갖고 어디서 매도해 먹었습니다. 민간업체가. 근데 조합에 압수수색 해갖고 딱 봤더니요. 뭐가 들어있냐. 가스 사업소에서 발주해갖고 한 공사계약서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은 근데 조합에서 하세요라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는 했어요. 지역가스 사업소에서 몇 개를? 2개를. 한 2개 막았어요. 얼마? 990만 원이요. 근데 여기서는 몇 억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19억이나 되잖아요, 지금. 자, 전기도 철거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전기. 여러분,
지상전주 철거공사 어느 놈에 있는가 보세요. 한전이 했어요. 보셨어요? 기억나시죠? 한전이 원료로 여러분 클럽 시스템이 있죠? 얼마 있을 때가 뭐 9천만 원인가 뭐 얼마가 있죠? 한 1억 가까이 하는 돈이 있죠? 자, 근데 지가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여기다 가로 열고 지상전주 제외 이렇게 돼 있나요? 전기 철거가 돈이 들어간다고요? 돈이 생기지 돈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은요, 이런 나쁜 공사계약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요, 여기 집이 있다. 저 그럼 어렵게 못 그립니다. 이게 전봇대로 치십시오. 전봇대에서 여기까지 오는, 여기가 계량이에요, 계량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옥내배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죠. 네, 집줄때 공사 여러분이 하는 거야. 아파트도 똑같아. 이게 아파트라고 치면 아파트 요거는 시공사가 해요. 공사할 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한전이 합니다. 근데 전기 업체들이 싸가지 없는 버릇을 해요. 너는 안 할 거야, 내 친구는. 계약 공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저기를 한때요. 전기 공사하는 애들이요. 견적서를 넣으라고 하면 여기서까지 다 넣어요. 그래 놓고 공사한다 그러면 한전이 하도 하는 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거든.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자, 철거할 때요. 요 지상전주 철거공사 한전이 합니다. 왜요? 돈도 받아야 되고 전봇대 수명이 예를 들어 20년 전인데 지금 15년밖에 안 됐어요. 5년치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 지가 부셔요, 이거를. 그걸 잔존가치 보상이라고 해요. 잔존가치 청구한다고. 수도관도 마찬가지, 가스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여기는 알탕 다 보상해버린 돈이잖아. 이 구리선은 고철업자들이 환장하고 가져가요. 철거할 때. 철거 애들이 미리 팔아먹어요. 고철업자한테. 내가 철거업체면 미리 오늘 만약에 신기라고 계약했잖아. 오늘자로 입도 선매라고 하죠. 미리 그 계약에서 다 팔아버리는 거. 고철업자 불러다가.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될지 4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일단 팔아요. 우리 농산물 봄에다 계약해버리듯이 가을 매출을. 전형적으로 고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상전주 미하는 철거는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찰 지침서 및 사업 인가 조건에 대한 상수도 이설공사.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소화된 이설 방법 등 시스템 공사 이설과 관련된 일정. 이설이라고 하면 이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소화전은 이설하지 않습니다. 폐쇄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올 때는 여기 이설 안 했어요. 시스템에 이설하면 중고 어디다 갖다 설치해요, 중고를. 그러나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있어요. 3번에 보세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잔존가치 이설공사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나. 아까 잔존가치 이거 포함 안 된다고 써놨죠. 그리고 나머지를 뭐를 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는 포함 안 되면 조합에서 다 물어줬다고요. 별도로 고지서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조합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고철로서 우리가 이 용역표는요, 이 철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요, 여러분의 소유로 된다라고 아마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돼 있을 거예요. 철거시 나오는 부산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디 철거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모든 시공사가 거의 모든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철거 시에 발생되는 부산물, 이걸 뭐라면 재활용품이라고 그래요. 고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 고철은 여러분의 소유라고 해요. 아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세요. 대부분 시공사가 그런데 여러분 고철 수입대금 들어왔다는 얘기 못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이 고철에 관계된 것을 철거했다는 놈이 따로 있다니까. 얘가 철거한 게 아니라 딴 놈이 했대요. 이 회사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공정이지 지출돼야 되는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잔존가치는 다 여러분 보상해줬기 때문에 고철이에요. 누군가 한 놈이 팔아먹어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원래 메인 철거 하던 놈들이 팔아먹어요. 얘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다른데 조합에서 내가 그걸 확인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여기 위에서 한 번이나 찾아가 보셨어요? 찾아가 봐보세요. 이 수십억의 공사를 하는 업체로 보이는지, 물론 위에서 내가 가본 적은 없어요. 이 바닥에 등장하는 회사를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같이 나가는 회사를 가보시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수십억 공사를 했는데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우리 로드 위에 안 찍히는 회사도 많아요. 있는데 허업을 파냐.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긴 해요. 그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요? 조합에다 물어야지. 자, 금호 29역은 어떻게 했냐.
수도관 철거했다는 놈하고 전기 철거했다는 놈하고 아주 조그만 신궁호 역 앞에 부부예요. 사무실 내 거보다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에다가 마주보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2층짜리인데 올라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탁 나눠지는 집. 여기 보면 아줌마 하나 앉아있고 여기 보면 아저씨 하나 앉아있는데 이게 수십억씩 이 바닥에서 전기와 수도를 철거했다는 회사들이에요. 여러분은 간단히 하는데요. 그 회사들의 계약서를 보면 계량기 수도 반납 업무 막 이런 거 써놨어요. 계량기는 그들이 띄어가요. 우리가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한전 계량기 띄어가고 수도는 수도 계량기 자기들이 띄어가고 무상으로 다 띄어가요. 근데 그걸 써놨어요. 여러분은 워낙 간단하게 써놔서 입찰 지침서에 의한 입찰 지침서 갖고 와보라 했어요. 뭐를 어떻게 입찰 지침서에 갖고 자기들이 작업 조건을 걸었나. 말도 안 되는 계약서예요 이거. 그런데 이 얘기 할 때마다 아까 우리 조합원님도 그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자 2010년 7월 16일부터 철거와의 계약을 시공사에 포함하기로 했지 그전에는 따로 오지 않습니까? 아니 철거 전체를 시공사에다 하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국토부에서 뭐냐 서울시도 질의합니다. 국토부에다 자 이때 지작물 철거 전기 수도 가스를 철거하고 분리해야 되니까 따로 아니 철거하고 같이 한다. 왜요? 원래 한 놈이 하는 거니까요. 분리할 성질은 아니에요. 성질상 분리를 못 한다고요. 아니 이거 하다 보면 안에 전기고 뭐고 어차피 자기가 장비로 하다 보면 이미 필요한 거 다 긁어내고 나면 나머지 그냥 부시면 거기서 고철이 막 나오면 분리해요. 고철은 고철대로 포크레일로 작업하는 거 한번 보시면 가봐보세요. 철근도 끄집어내고 수도관도 파내고 가스관도 파내고 비싼 것들은 미리 잘라내고 저화력품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에 옛날 오래된 것들 밑바닥에 깔린 그 신주 동파이프 같은 건 다 미리 몽골 굴러서 미리 캐요. 묻힐까봐 비싸니까 키로에 이건 돈이 비싸니까 우리는 동파이프들 그걸 캔다고 얘기해요. 다 미리 캐요. 근데 여러분한테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누군가가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거꾸로 수입이 들어와야 될 공정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공정으로 잡혀있냐 말이죠. 19억이라는 돈이 작아 보이세요? 고철의 행방을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철을 누가 먹었는지를 봐야 돼요. 누구도 고철을 누구한테 주라고 안 돼 있어요. 왜요? 못 찾았습니까? 아니 철거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니까요.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보면 철거시에 발생된 부산물은 조합 답의 소유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철거란을 보세요. 철거란을. 거의 모든 조합이 그렇게 쓰니까요. 그러면 자 일반 국가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가기관도 내가 동사무소를 다시 부시고 짓는다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그러면 동사무소 철거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철거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축공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밧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기관은 이렇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비 예를 들어 뭐 10억 그러고 나서 고철이 나와요. 보제 수익금 2억 이렇게 잡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한테만 오면 이것이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놈이 먹었는지 모르겠고 거꾸로 아니 이걸 철거했다는 놈이 있다니까요. 수도만 철거했다는 놈, 가스만 철거했다는 놈. 여기는 지금요 여러분 조합은 헷갈리게 한 놈이 다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면 이게 가짜 이거는 왜 간단하냐. 이 회사가 그러면 자 이놈이 철거했으면 수도와 전기와 가스관 그 다음에 뭐죠 소화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철은 얘가 판매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작업을 했으니까 얘가 팔았든 어디로 매출했든 왜 우리한테 안 줬어 하려면 얘한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얘한테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왜 철거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도장빵이라고 합니다. 도장만 찍어주는 걸 도장빵. 자, 금호 29일 같은 경우 가스 회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가스 철거한다는 놈이 수정계약이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수정계약이 올라오니까 그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광동개발이었습니다. 여직원이 짜증을 팍 냅니다. 우리 회사 부도난 지가 언젠데 뭔 놈의 경영계약이 뭔 소리야 지금. 그래서 가봤어요 회사를. 5층짜리 조그만 빌딩 1층에 광동개발, 광동유학원, 광동빌딩관리사무소 세 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혼자 앉아서 쓰고 있는 1층에 경비실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전화하면 다른 곳에서 누가 받아 여직원입니다. 우리 회사 부도난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걸 조합에다 물어봐야지. 왜 우리 회사에다 물어봐요라고. 우리가 뭔 가스관을 철거해요. 가스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 회사 부도난 지 6개월 됐다고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변경 이야기 올라오고 있거든. 자, 조이건설 무슨 여기는 다릅니다만 다른 회사의 엄다종합건설 여가부부였거든. 네. 하나는 수도관, 하나는 가스관이에요. 전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오는 등장하는 회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아니, 철거계약서가 땅 면적에다 해놨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물 몇 적인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가져올 사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서 철거비가 실제로 올라간 게 약 35%. 여러분들이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의 2,200명.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은 55억씩이나 되니까 조합원 숫자에 비해서는 되게 철거비도 많은 금액입니다. 한 번씩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리 쳐보세요. 문서로 좀 있어요? 네? 특수조건이 명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철거는 여기는 특수조건에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그냥 펜스가 있고 얘네가 얘기하는 방음 펜스가 따로 있는 거야? 나중에 쓰자면 방음 펜스. 이지아리 엔스라고 공사에 네, 그거는 따로 여기 협의하게 돼 있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상하게 여기는 뭐 시작을 여기 아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의 계약서에는 여기도 원래 못 찾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시 발생하는 지작물은 갑의 소유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봅니다. 부산물, 지작물이라고 표현하고 부산물은 갑의 소유를 한다. 여기는 그냥 철거시 발생한다. 자세히. 근데 어찌됐든 상식입니다. 세무서에서도 고철값은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에 철거비가 10억, 저기가 2억, 고재 수익금 2억, 그러면 실제 철거비는 8억 나가면 만약에 그 업체에다 줘버리면 8억 주고 그냥 그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고철 공개 심지어는 어떤 고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견적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철로만 된 회사가 있어요. 내가 공장을 하나 철거해야 돼. 그런데 고철값이 12억이야. 그런데 철거비는 저거 품새가 한 10억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억을 쓰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나는 고철을 가지러 내가 철거로 가는 거예요. 고철에서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내가 12억에 갖고 오면 한 15억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2억 주고 공사해갖고 3억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 고철을 온데간 데가 없다? 그런데 온데간 데 없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이 회사가 했다, 세 가지를 했다 한다? 그러면 그 회사한테 그 고철 어디 갔는지 물어보면 작업 안 했다는 게 금방 나옵니다. 이 회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메인 철거가 합니다. 그러니 기가 막혀요. 최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온 사람 중에 부평에 수도사업소 직원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저한테 미치겠습니다. 우리 조합에 수도관 철거 3억 있습니다. 조그만해요. 보니까 조합이 뭐 200 몇 명이라 된다 조합이지. 그래서 작년에 조합원 규모를 했더니 맞아요. 우리 조그만 조합이에요. 재건축 조합이에요. 근데 아니 제가 대표님 카페 보고 있는데 제가 수도사업소 직원이라고요. 그런데 수도관 철거가 이거 3억이 뭐예요? 3억이 말이어서 부가세 포함 3억 3천이 그래서 금액 얼마 안 되구만. 아니 우리 동네 52mm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내가 하라 그러면 500만 원 안 들어요. 자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조그만한 거예요. 자기 동네 수도 배관이 어디로 돼 있는지 수도업 직원이 왜 모르겠어요. 그거 자르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3억이 들어있으니 미쳐보려고 그러죠 지금. 자, 여러분, 근데 하나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은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하라 그러면 500만 원 안 들어요라고 얘기해. 알아요. 너무나 52mm가 아니면 조그마한 것만 그건 진짜로 몇백만 안 들겠네. 반의 크기에 따라서 300에서 한 500 들어가거든요. 52mm가 해보세요. 그거. 짝가르잖아요. 50cm가 아니니까. 이 정도? 네. 그거 자르고 용접하는 돈 얼마 들겠어요? 네, 포크레인으로 해갖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가죠. 근데요,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성명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면 갖고 그동안에 장난을 너무 많이 쳤어요. 다른 조합들이. 신길동에도 많아요. 신길 7구의 대표적이죠. 성면 148톤, 제가 조합은 다 끌고 간 영도구청 청소과에서 확인한 건 148톤이었어요. 성면 철거비 17억까지 갔거든요. 저기 포함 18억 7천입니다. 만약 이걸 한꺼번에 싣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번 얘기하는 한꺼번에 싣고 나간다면 25톤 트럭 6대 나눠 실으면 돼요. 150톤이니까 148톤. 물론 하루에 10톤 나오고 10톤만 빼라고 해요. 25톤 덤프 트럭이 3차가 1억 5천 합니다. 6대에 나눠 싣고 가서 차체 묻어버리면 구워서 갑니다. 근데 25톤 덤프 갖고 평생 한 가족 부양하는 가장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철거비가 17억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히 성면 철거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면 갖고 좀 해먹어야 되는데 안 해먹었나 해먹었나 좀 봅시다. 성면 해체 철거가 2017년 6월에 A라는 유비 사무실에서 감리를 합니다. 건축물 철거 감리 2억 2천 잡혀 있습니다. 자, 2017년 그 이전 4월에 성면 해체 제거 감리를 2억 1,945만원 50, 부가세 포함인 겁니다. 여기는 1억 9,950. 여기는 부가세 포함하면 2억 4천이 넘네요. 2억하고 2억 4천만 정도 가져가죠. 2억 1,900. 이제 2억 2천, 2억 한 4천 여기 가져가세요. 네, 찐계란하고 삶은 계란 차이예요. 건축물 성면에, 자, 여러분요, 뭘 세우는 걸 감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시고, 때려 부시는 걸 감리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철거를 감리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감리해야 돼? 잘게 부셔야 돼? 때려 부실 때 이렇게 건물이 안 아프게 부셔야 돼? 뭘 감리를 할까요? 섬세하게 러프하게 하는지 감리를 할까? 뭘 할까? 왜 성면 감리를 하냐면, 성면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뭐 하는지 해서 작업 인부들까지 심지어 노동부에 신고해요. 위험물 작업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성면만 감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면안전관리법이 생긴 게 2012년 4월입니다. 그때부터 성면 감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철거는 원래 감리가 없어요. 감리의 기본은 뭐냐면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이게 감리의 기본이니까. 주택 감리 이래서 하는 것이지, 전기 감리든 소방시설 감리든 설계 도면대로 돼 있는가를 보는 게 감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철거의 설계 도면이 있어. 원래 있는 걸 현상을 없애 제거하는 것인데 도면이 어디 있어요? 감리를 할 수가 없잖아. 다만 성면은 아까 안전수칙 지키고 제대로 반출하는지 일반 폐기나 성능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는 이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울시가 미리 서울시는 이 법이 성면 안전관리법이 생긴 게 2012년 4월 28일인가 4월 12일인가 뭐 이래요. 그런데 그 전에 서울시는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그래갖고 성면을 감리를 하나 권장을 했어요. 서울시가. 이 법 시행 전에. 그게 뭐냐, 내 책 뒤에 소개해놓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알았냐? 성면 철거한다고, 요새 미친놈 아니야? 성면을 누가 철거 감리한다고? 철거 감리를 어느 미친놈이라고 했더니, 친절하게도 이 계약서를 봤더니 써놨어요. 건축법 30조이 철거 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을 근거로 하여 감리 업무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감리 업무 한다고 한 놈은 써놨어요. 한 놈은 아예 제목에다가 성면 해체 제거 감리 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요 놈은 이걸 써놨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가 여러분은 모를 거야. 이 말을 보면 성면인지 일반 건축물인지를 모르잖아. 이 말로만 봐서는. 그러면 이 지침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지침을 제 책에 별책이 아니라 부록을 해놨다고요. 여기 보시면 성면이 포함된 경우에 철거 감리 지침에서 철거 현장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 요게 서울시가 만든 거예요. 2009년도에. 그래서 그때 보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철거공사의 감리하고 철거 성면을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성면 철거 공사비 적용을 하고 성면 감리비를 지급하고 등등 성면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전부 성면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일반 철거를 감량할 일은 없어요. 호라이새끼가 아니면. 이 법이 시행돼, 근데 이제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성면 안전관리법에서 지금 성면 감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환경 피해 최소화시키려 일반 건축물이 무슨 환경 피해를 줘요? 지정 폐기물, 성면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거는 성면 이 말을 안 써놨더라면 이게 성면 철거인지 뭔지를 하나도 모른다니까. 요거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면을 이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감량하는 데는 없습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구청에 신고된 철거 감량은 누군가를 보세요. 노동부에 신고된 감량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억울하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는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이 했던 거는 2,200억이나 1,200억 어치보다는 더 비싸게 돼 있더라라는 걸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아까 전기기반시설 공사비, 아니 토지비 기준으로 1,200억 50억짜리보다도 비쌌고 2,200억짜리보다도 비쌌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 미치고 한장합니다. 범죄 예방 및 공원섭이 요 간단한 건데 뭐 여기 보면요. 아까 계약서도 하나 있던데 도시계획 설계 여기만 하면 건축 설계하는 건 있었죠. 여러분 설계 아까 뽑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 구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도로예요. 만약에 뭐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가 알기 쉽게 여기다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런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보죠. 간단하게. 요거는 한 놈이 그리는 게 좋을까요? 세 놈이 그려갖고 합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여러분이 땅을 사서 시행하는 사람이라면 한 놈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세 놈한테 맡기시겠습니까? 그런데 공원 설계만 따로 했고요. 도로 설계만 따로 했고요. 건축 설계 따로 했어요. 정비사업 조합에만 오면 이런 짓까지 갑니다. 사람 몰아버리겠습니다. 일반 시행자를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놈한테 해야 쌀까요? 따로따로 나눠야 쌀까요? 놈한테 해야 상식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런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속상할 때는 더 기가 막힌 놈을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세 개 한 거 맞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만 또 따로 설계해 준 놈도 있어요. 면목 1까지 3. 그래서 돈을 설계가 4놈입니다. 도로, 공원, 건축물, 그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 몰아가시겠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짓거리인지. 나는 각각 설계해서 합치려도 힘들다. 원칙이 뭐 여러분 잠깐 좀 그냥 제껴놓으면 이런 짓거리를 아무튼 여기는 다 하니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들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수해방지 대책 수립 및 시설공사 관리 도급 계약서. 재밌습니다. 2017년 11월. 작년 11월, 12월 이때 우리 가뭄이 좀 심하지 않았나요? 겨울 가뭄. 네. 수해방지를 해서 애들이 뭘 했대요? 수해방지 시설을 만들었답니다. 시설 보신 적 있어요? 겨울에 수해방지 시설을 하는 거 또라이는 어떠세요? 건축물 내기다면 철거가 끝나고 곧바로 시공사 착공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재안전관리를 시공사가 해요. 철거만 끝나면 곧바로 착공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착공 15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얘가 철거를 끝나고 이 겨울철에 무슨 놈의 비가 올 거라고 수해방지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까 신정 1-4 착공 일주일 전에 수해방지 시설 공사를 몇 억에 맡겼어요. 착공 날짜하고 딱 일주일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9일날 착공했으면 8월 2일날 맡긴 거예요. 수해방지 시설. 이거 뭔 짓거리요? 이거 했겠어요 공사? 안 해요. 할 필요 없고 수해방지 왜 지가 해? 건축이 들어가면 안전관리원은 재안전관리원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해요. 그런데 여보세요. 기존에 설치된 우수시설 및 배수시설물 위치 및 기능 확인. 너무 재밌어요. 수해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구청 가서 물어보세요. 수해방지 보고서를 제출받았나?
자, 수해방지는요, 매년 5월달이 되면, 5월 한 20일경이 되면,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 전국 재해방지 대책본부라고 설치돼서 의례적으로 하절기 수해방지 대책이라 그러면서 뭐냐면, 혹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철거를 하다 보면 겉면이 드러나잖아요. 평소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스팔트 위로 배수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까내리고 하다 보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렇게 맨 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겉면, 이렇게 경사면, 이런 데서 비가 근데 갑자기 오고 나면 토사가 흘러내려고 건물을 막고 오면 사람이 사는 곳에 범람이 일어나고 하면 안 되잖아. 침수가 일어나고 하수를 막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라는 공문이 수시로 내려와요. 근데 하절기 끝나면 끝이야. 자, 11월 달에 이 계약을 했다는데, 정비사업지 내 외부 거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당해보셨어요? 모니터링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잖아. 우수시설 및 배수 관련 시설물 기능 점검 관리. 시산치수는 시의 고유 업무예요. 수도사업소, 하수도 관리사업소 전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지가 기능 점검하러 다녀? 서울시 직원들이 놔두고 지가 기능 점검하러 다녀요? 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맡아줄 테니까 해볼래요? 자, 배수시설 기능 점검 좀 할수 하고 다녀? 하수, 사업소 이리 와봐. 민간이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수해 대비 시설 설치 공사 헌거 갖고 나오라고 하면서.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왜 이따위 공사가 생겨났느냐? 2012년 2월 1일자로 도시정비법 48조 2를 개정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갖고, 강풍, 폭설, 그 다음에 폭우 등으로 철거가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철거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수해방지 공사, 수해방지 대책 용역비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 서부지검에서 수사할 때, 최초검사가 수사할 때 왕심 3구역 내가 철거업자가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시 계약서에 이미 안전관리 의무 다 철거회사가 돼 있어. 근데 지가 이걸 했대요. 근데 실제로 했느냐? 안 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계약서에. 수해방지 용역은 22억을 가져가야 되겠는데, 제설대책도 있어요. 거기는 그거 합쳐서 22억입니다. 지가 제설대책, 이게 폭설 때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폭우 때 하지 말고.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험하니까. 강풍도 못. 그럼 부산 있는 조합은 강풍대책비 만들까? 2017년 11월에 무슨 놈의 하절기가 아닌데 대한민국의 겨울에 비가 쏟아져서 수해가 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겨울철에? 여러분 좀 충격 안 받아서 그러고 기능 점검을 하는데 배수시설 기능 점검을 하는데 지가 이거 뭐 짓거리야? 우리 여러분 살 때도 안 했는데 그럼 배수시설 기능 점검 어떻게 할까요? 하수 사업소 직원 불러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을 부숴볼까? 그 겨울철에? 배수가 제대로 되나? 비는 안 오고 뭘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이 조금만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비가 나가는 일이니까. 어떤 놈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뭐 하자는 짓거리고. 거기는 업무상 배임으로 했는데, 그 판결문도 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철거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있었다고요. 재해예방. 그걸 민법상 사무관리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해서 원인행위를 내가 제공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론이잖아요. 왜 내가 공사할 때는 내가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 건축공사하다 갑자기 여름에 비 쏟아지면 지금 지하 골짝 공사하고 있으면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건설회사 직원들 저녁에 잠 못 자고 밤새 와서 펜스 치고 혹시 사람 지나가는 사람 거기 빠지면 지책임이라 안전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철거도 당연히 철거회사가 안전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지가 별도로 수해방지, 근데 겨울철 수해방지는 뭐야 지금 이게? 자, 철거계약서를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돼 있나? 재방지를 지가 한다고 돼 있나 안 한다고 돼 있나 봅시다. 철거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 올해. 하다가. 자, 철거부에는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수시 결과 사고 예방 및 사고 관리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안전관리라는 항목이 또 따로 하나 있을 겁니다. 원래 다 그런 거 하나 더. 안전관리 붕괴 위험이 있을 때 뭐 강구하고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안전사고 뭐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거 바로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다. 요걸로 해서 배임으로 소분을 걸었습니다. 네. 어디나 요거는 근데 다 계약서에도요. 시공사와의 계약서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항목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넣더라도 또 그 사람 책임이고요. 안 넣는다 해도 민법상 일반 사무관리 이론 때문에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2017년 12월에 겨울에 나는 수해방지 대책 공사를 미친놈을 처음 봤어요. 아직도 지금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직도 우기가 안 왔잖아요. 네? 이 시설 해놨다 이거 좀 한번 가서 보셔. 어떻게 해놨는가. 수해방지 시설 어떻게 해놨는가 좀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왕심상고효과 보니까요. 수해방지 계약서에다 너무너무 재밌게 해놨어요. 뭐 밭은 어쩌고 꼬랑을 파서 어쩌고 뭐 전답이 어쩌고 막 돼있는데 왕심상고에 전답 하나도 없거든요. 어디서 무슨 공사 계약서를 100개나 쓰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뭔가 명목은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너무 웃기잖아요. 명목은 만들다 보니 무슨 말이 생겼냐. 수해방지 대책 수립 보고서 제출. 뭐 있을 거야. 대책 수립 어떻게 보고서. 이거는 근데 2017년 이거 매년 5월 20일 되면 하반기 지금쯤은 구청에서 수해방지 대책 세우라고 하면 뭐 어떻게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세워서 보내줘요. 우리가 양수기가 몇 대 있고 사분 몇 대 있고 머리주머니는 얼마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그 비상연락망을 쫙 짜서 보내줘요. 구청에서. 그래갖고 인근 만약에 군부대에 도움이 필요하면 무슨 부대로 연락하고 경찰서는 몇 번이고 어디를 몇 번이고 이게 유관기관 전화번호랑 해서 싹 이렇게 만들어 보내줘요. 그래갖고 너희들 것도 여기에 맞춰서 짜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우리는 당직자 하나 비상근무를 하고 수해방지 좀 만약에 하면 구청에다가 만약에 침수지가 생기면 양수기를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막 이런 걸 우리가 거기에 맞춰 짜주면 돼. 대책 짜는데 뭔 놈이 돈이 얼마나 들어? 몇 억씩 들어가는 짓거리 이것이? 그런데 정말 웃기잖아. 기존에 설치된 우수시설, 배수시설물 위치 및 기능점검 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기능점검을 지금 하는데 내 외부 거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이사 다 했는데 씨발 철가기 전에 이사 다 했는데 무슨 모니터링을 누구한테 하고 살지도 않는데 무슨 놈이 모니터링에 내가 수해방지를 다른 데 수해방지 당연히 거기서 수해를 내가 입겠냐고 내가 거기 살지 않는데 에? 기분 안 나쁘요? 왜 얘기를 안 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요? 아니 그동안에 진짜 재개발 사업에 쌓여온 자, 노하우들이 그다음에 엄청난 뭐가? 노하우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 이쪽에 노하우.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파내는 놈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은 먹고 몇 년째 먹고 나는 몇 년째 똑같은 소리 하고 몇 년째 안 고치는 조합원들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수사기관이 그렇지 아니고 미치고 환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되게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나를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합적 입장. 지가 배신하는 건 좋은데요. 자, 임원들이 조합원이 또 임원 되면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 그런데 배신하는 건 좋은데 욕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쟤한테 욕먹을 짓을 안 했으니까 진실을 전달하는 것 뿐이지. 근데 자기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합원한테 전달할 테니 보게만 하라는 거지. 그래야 자기가 고치죠. 임원들이. 스스로 힘으로 못 고쳐요. 조합원이 밀어줘야 고치지. 그렇잖아요. 스스로 고치려고 그러면 또라이 된다니까 저처럼 돼요. 조합원도 아닌 새끼가 떠돌아다닌다고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거 있죠. 범죄 예방 및 공과 관리. 2016년 6월 17일. 자, 7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이 금액들이 많은 거예요. 자, 4,000명짜리 조합이라면 저희 70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범죄 예방이. 여러분, 사람이밖에 안 된다니까. 자, 그런데 왜 얘기하냐? 요것도 2012년 2월 1일 생겼습니다. 뭐가 생기냐? 자, 도시정법 28조 2를 보세요. 30조를 먼저 가세요. 30조. 4의 2. 아까 시행령 하려면 삽시행 계획서를 만들려면 시행령 30조, 이거 도시정법 30조 시행령 41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죠. 30조 4의 2를 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도전뿐만. 네. 옛날 거라고 그랬어요. 2009년 2월 9일 거라고. 자, 보지 마세요. 자, CCTV, 펜사일로 TV 및 가로등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합이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면 CCTV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사업시행 계획 총회를 보세요. 그거는 또 써놔요, 이것도.
다른 건 다 중요한 거 빼먹으면서. 사업시행총회 줘보세요. 그건 관리청총회 같은데. 어떤 보니까 사업시행총회 하나 줘보세요. 사업시행총회 하나 줘보세요. 여기 보면 범죄방 대책이라고 그래갖고요. 철거 계획서도 있지만, 자 봅시다. 벌떼리객도 해놔요. 빗물 처리 계획도 이것도 있고요. 자, 범죄 예방 대책, 네.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보안등 설치, CCTV 관제 시스템 설치 이렇게 나오죠. 요것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 도면을 조합에 비치. 이제 써보면. 자, 요렇게 해서 CCTV를 총 60대 설치하겠대요.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촘촘히. 그렇게 많이도 안 했어. 어쨌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하겠대. 그때 허리 넣었잖아요. 그죠? 도전법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하겠대. 자, 일반 화질은, 카메라 하나에 한 6만원 정도 갑니다. 한 3년 전 시대에 지금 떨어졌을 거예요. 용량은 36 얼마인가요? 60대 설치하는 360만원. 그거에 모니터 8채널 녹화기 CCTV 8대를 녹화할 수 8채널 녹화기가 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60대면 8 숫자대요. 8, 8에 64 8대 그러면 2, 8, 16 160만원 그죠? 360, 160 케이블 하나당 그리고 이제 모니터는 내가 몇 개로 바르면 불안할 기차에 따라서 뭐 다르잖아요. 그것도 한 8개만 불안하다 합시다. 실제로 많이 해놓잖아요. 모니터 두까지도 얼마나 하겠어요? 뭐, 대충 해보면 그것도 한 8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케이블 배선 비용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치역이 잡혀 있잖아요. 가로등하고 CCTV는 이게 생겨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2010년도 초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여중생 살해 사건이에요. 그때 뭐 드럼통에다가 성폭행하고 뭐 이렇게 나체로 빠쳐 죽였는데 일주일 만에 발견한 사건. 그래서 온통 TV에서는 김길태가 무슨 뭐 길거리에 태어난 길태다, 걔도 대다 키운 애다, 불쌍하다, 막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 때, 오 기자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 아이가 많이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고 그래서 범죄에 쉽게 노출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이후에도 쉽게 발견이 안 된다. 주민들이 본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다. 앞으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려면 재개발 구역에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합니다. 재정비 촉진법은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 도시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28조 2. 자, 30조 2는 30조에서 4의 2는 뭐예요? CCTV 및 빨리 CCTV나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이건 돈 몇 푼 안 든다 그랬잖아요. 자, 수도, 전기, 가스도 다 헤쳐먹고 다 헤쳐먹었는데 광신 1구역에 딱 안 헤쳐먹은 게 하나 있어요. 광신 1구역 조합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막 지장물이지 뭐지 다 헤쳐먹은 거 다 해먹었죠. 범죄 예방 대책은 안 헤쳐먹었어요. 왜요? 1200만 원 지출했거든. 실제로 법에 나온 대로 CCTV하고 가로등만 보충 설치한 게 전부거든. 안양에 있는 업체가 와서 했어요. 1200만 원 나갔어요. 거기 조합은 물론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광신 1구역 한 750명 뭐 이런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갔어요. 1200만 원. 왜요? 법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재단했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해먹고 안 해먹고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성면조사 아까 내가 좀 아직 안 됐는데 아까 신길 7구역이 성면 해체 제거 많이 해쳐먹었다 했잖아요. 제가 17억이나 해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면조사는 또 안 해먹었어요. 거기는 2200만 원이에요. 근데 신길 7구역 여러분들 훨씬 구역 크고 조합은 숫자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성면조사 뭐 분석인가 시료 분석인가만 해도 한 1억 2천인가 했을 거야. 개떡 같은 거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런 거는 소소해서 내 지적하기 힘드시던데 어찌됐든 여러분 범죄 예방 7억 자 광심 1구역도 1200만 원 정도. 근데 아까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한 7, 800이면 되겠잖아요. 그죠?
7, 800이면 됐는데 7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 28조 2를 불러보세요. 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 나면 그 해당 사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각호가 뭐예요? 1. 순찰 강화. 그죠? 자, 2. 범죄 예방 초소 설치 및 시설 관리. 그죠? 그 다음에 3.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렇게 돼 있죠. 네? 28조 2. 구법이죠. 9법. 내가 매번 9법 여론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옛날 법으로 했으니까. 2018년 2월 9일 아니니까. 9법 찾지 몰라요? 연역을 찾으라니까요. 자요. 뭐야 이거? 여론. 이거 보세요. 자, 옛날 거를 찾으시라고요. 자, 우리 도시 재정비는 왜 또 재정비를 틀어놨습니다. 재정비 똑같은데 도시 저기로 하세요. 도시 정비법으로 하세요. 뭐야? 그 정비 어디 있어요? 자, 저런 수명도 되게 그거 하나요? 법치는 거죠. 도시는 또 체험이고 도시는 체험이고. 아니 또 뜯었더니 뭐야? 아이고 왜 이렇게 사고 났었어요. 문장 집에서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열지 마세요. 네이버에서 했어요. 들어오요. 다음 거 보기 싫어. 시간 날 때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급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나오셨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네, 제가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신길동에는 멀쩡한 조합이 하나만 더 생겨나는 거 보시면 돼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법 처음 저기로 돌아갑시다. 처음 시행이 이때 이렇게 지금은 이제 130조로 갔어요. 지금 현행 법률은 130조예요. 제가 아까 28조 1을 드세요라고 했잖아요. 28조에 정비구역 범죄 예방 돼 있죠. 자, 여기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사업시행자는 읽어보세요. 시장 보수는 시장 보수. 28조 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시행 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네,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자, 2. 순찰 초소 순찰 설치 설치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필요한 시설 설치 관리 설치 관리. 자,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주민의 활동. 안전을 위하여 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네, 오케이. 자,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가 매번 이거 설명할 때마다 혹시 군대 가는 자식 새끼한테 총 사서 보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여기에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재정비 촉진법은 미리 하게 돼 있어요. 미리 촉진구역 지정하면 그걸 통보하게 돼 있어요. 아예 미리. 그런데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하고 나면 이제 공가가 생겨날 거 아니야. 하나하나 이사가는 사람 생기고 사실 관리처분 생겨야 이후에 해야 되는데 미리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가에 대한 예방도 하고 순찰 초소 설치, 아까 내가 순찰 초소 일반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왜요? 국가시설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 어딨지? 넣어주세요. 네, 여러분 계약서에 또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약서를 안 보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니까 조금씩 보게 돼요. 무슨 짓을 해놨는데 좀 보자고요. 해당 구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장치 공사, CCTV 및 경비 시스템 공사, 요거는 해도 돼요. 자, 그런데 해당 구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공사, 조명 공사 및 유무선 통신 연락망 등 설치 공사, 그걸 했다고? 얘들이 했다고요? 자, 통합 관리 관제 시스템 구축 공사, 방범 초소 설치 공사. 방범 초소를 지가 뭔데 어떻게 설치하냐고. 불법 건축물이에요. 정부기관이 설치하기 전에는. 에? 공용물을 개인이 무슨 수로 설치하냐고. 내가 경찰서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아니, 가능해요? 관공서 하나 내가 지어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순찰 초소를 지어줄 수 있다고? 어디다가? 누구 땅에다?
무슨 수로? 그러면서 순찰조를 편성하여 방법 순찰을 물었대. 지한테 하라 그랬어요? 경찰서장한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순찰 강화, 범죄 예방, 시설 초소 설치 및 시설 관리. 근데 지가 초소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 초소를 어디서 설치했는지 여러분을 확인해 보시라고. 안 그러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우리가 이것만 하려고 했으면 원래 조합이 하라는 건 CCTV하고 방금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CCTV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 파출소에 갖다 놔야지. 경찰이 오지. 민간이 왜 그걸 들고 있냐고. 경찰한테 그걸 요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치는 조합 네가 하되 이런 것을 하려면 이 시설 관리를 누가 해요? 경찰이 하라고 돼 있잖아. 아니 법이 아니 구루카 용병처럼 우리나라가 경찰을 일반 돈 받고 아닌 게 시설 관리하는 애는 보셨지만 돈 받고 순찰하는 애를 보셨어요? 사설 경찰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혹시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외국 군대가 시험치하는 나라 뭐 구루카 용병이 스위스 용병이 쓰잖아요. 바티칸 궁 스위스 용병들 지키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설 군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태종 어르신께서 사병 협파한 뒤로 없잖아. 응? 그런데 갑자기 현대사회에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설 경찰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청원경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설 방범 업체를 계약을 하는데 7억이나 줬어요. 순찰해달라고. 씨발 내가 살 때도 순찰 안 했는데 뭔 놈이 이사 가는데 순찰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여기 안 살았던 놈은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 세입자 지키더라고. 조합원 중에 여기 안 산 사람 있잖아요. 안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만약에 이거 보고 있으면 살 때도 그거는 국가가 공짜로 해줬잖아요. 세금 냈잖아요. 그러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범죄 예방 업체를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아니 7억이나 줬는데 범죄 예방을 뭐 험 실적이 있대요. 뭐가 있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런 업체를 했으면 야 나는 경찰을 못 믿으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치안력이 가장 확실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건 아세요?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건 혹시 아셔?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건물 29역에서 실제로 빈집이 생겨나면 여러분 공가 스티커 보셨어요? 파출소에서 붙이는 거 하나하나? 보셨죠? 그것 때문에 붙이는 거야. 이 법 때문에. 김길재 사건 때문에 공가 관리를 하게 돼 있다고 경찰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만 볼 때마다요. 자 소방차를 불렀는데 소방차가 원래 왔어요. 불 끄러. 근데 내가 밖에서 갖다 끼얹었어. 그러고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어? 아니 그 새끼 때문에 불 끄는데 오히려 방해됐을 거잖아요. 이런 놈들이 뭔 범죄 순찰한다고 돌아다니면서 7억이나 달라고 주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지. 아니 이거면 해도 되죠. 법에서는 그래도 나는 경찰 못 믿으니까 나는 운동대를 할래. 그럼 여러분은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 왜요? 여러분 모두의 뜻이 경찰을 못 믿고 얘들을 쓰기로 했으니까. 용병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따위 계약을 어떤 놈이 한 거냐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신기로 5구역은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막았잖아. 제가 앞에서 나왔어요. 신기로 5구역에 영토부구청 직원이 전화가 와서 범죄 예방 업체 왜 선정하냐고. 내가 선정하면 죽여버린다 그랬거든. 그래서 문서를 보냈어요. 전화로는 욕을 있는 대로 줘.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감시하라 그러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러고. 뭐 범죄 예방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 자식아 도시정비법 기본이나 알기나 해. 난리 쳐놓고 제가 경찰서하고 저기하고 보냈죠. 공문을. 경찰청장하고 영등포 경찰서장하고.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보낸 답신 공문이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월 1회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기는 CCTV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돼 모니터는 우리 파출소에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답신을 받은 게 있죠. 네.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월 1회 실시합니다. 빈집에 본드 마시는 놈이 있는지 청소년 불량청소년이 혹시 빈집에 들어가서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중앙일보 기자가 보는 데서 자 범죄예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내가 일부러 공가 표시가 돼 있는 그리고 CCTV는 저기서 있으니까 가서 답을 팔짝팔짝 뛰어넘으려니까 공가 3분도 안 돼도 경찰차가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려보세요. 중앙일보 기자인데 사진기자와 같이 와 있는데 이게 경찰의 범죄 예방을 하는데 민간의 사회다 범죄 예방을 한다고 용역을 주고 있어서 이게 가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범죄 예방 업체는 쫓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쫓아와도 경찰은 그걸 내가 보여주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출동을 한번 시켰습니다. 기자를 보게 하려고. 금방 오죠. 왜냐면 이상한 놈이 담을 일부러 팔짝팔짝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아저씨 뭐 하세요? 금방 온다고 순찰차. 그 사람 다 거의 이사 갔을 때예요. 그게 범죄 예방이. 실제로 시험해보시면 돼요. 경찰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니까요. 아니 나는 순찰했습니다. 뭐 할 말은 없겠죠. 근데 7억씩이나? 몇 명이 순찰했는데 알기는 하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줬으면 내가 지각길에서 술 먹고 왔을 때는 야 나 좀 에스코트해 우리 집까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7개나 줬으니까 한번 써먹으라도 그러지. 안 억울하세요? 누가 이 짓을 한 게? 누가? 자, 그 다음에 수용재결 신청 주식하다 대기일 공영 이것도 철거업체입니다. 아까 수용재결 갖고 변호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얘기했던 참이 수용재결을 먹고 싶어서 이제 변호사들하고 평가사들하고 서로 날 평가사하고 먹고 싶고 감정평가 업무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철거업체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왕정 상고에서 2014년도에 수사할 때 그 업체를 업무상 배임으로 넣었어요. 왜 그러냐? 그 업체가 나는 할지 몰라도 딴 놈한테 하도급 줬습니다 하는 바람에 배임으로 들어갔어. 할지 모르죠. 철거업체가 뭘 할 줄 알아요. 자, 토지수용법 옛날에 공익사업법 있잖아요. 공익사업법 요즘은 줄여서 뭐 공공용지 취득이나 뭐 공익사업을 위한 뭐 토지든 뭐 길어졌잖아요. 옛날 토지수용법. 그래서 공익사업법이라고 좀 약칭을 하죠. 거기에 보면 변호사 또는 그 밖에자는 재결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만 보면 요놈을 보고 변호사들이 이걸 먹고 싶어서 철거업체들이 세대당 250만 원씩이나 받아쳐 먹는데 이거 뭐 소송을 하면 요즘 변호사 일도 없는데 재결 신청서 하나 써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손인신고 쓰기보다 더 간단하거든. 그런데 이거를 막 철거업체가 하니까 변호사들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 인터넷에 조회해 보시면 모 변호사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변호사들이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변호사들이 막 300만 원씩 받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고 변호사가 하되 100만 원 적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100만 원씩이라고 하다 그런 일을 해버리는. 그것도 안 적정해요. 지 입장에 쓴 거고. 그런데 여러분 250만 원인데 철거업체 250만 원이야. 왕십리 3구역 수사할 때 기소됐던 그 친구는 150만 원이었어요. 건당. 철거업체인데. 근데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 딴 놈들은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나는 그래도 150만 원 받았습니다. 가짜인데 싸움보다 비싸면 못할 것이에요. 가짜인데 가짜는 가짜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가 와서 보고 그러길래 행정사 보수표 내가 보내줬어요. 행정사 보수표에 어느 행정사가 걸어놨더라고요. 수용재결 신청 10만 원.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갔다가 그 지가 받은 금액의 50%의 재하도급을 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 지금 하나다. 난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했는데 사실은 배임으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사법 위반이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할 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른 변호사들이 잘못 지도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갖고 이거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공익사업법에는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변호사법 뺏어갔어.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법무부로 합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법 위반 18조인가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고 법무부에서 통보했어요. 제일 확실한 거는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제일 확실한 건 행정사가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자, 행정사법 위반이면 이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소송을 내가 만약 법무사라고 해서 소송을 할 줄 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소송을 대리하겠다 해갖고 실제로 도와줬어. 그러면 내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네? 처벌받을 짓거리지. 그런데 처벌받을 놈한테 돈을 줘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심하죠? 네. 이것도 여러분에게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100명이면 이것도 2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좀 또 아까
이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속을 상할 때 상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까 싶은데 자, 자 임대아파트 공사비 산출 영역 이런 거는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산출 요령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계약 2015년 7월 14일 날 현준 엔지니어링에 하나 나갔는데 이때 뭔 것을 맡기셨나 여러분이 임대아파트 가산비 산출 영역을 맡겼고요. 2011년 2월 23일 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정비기반 시설 및 임대아파트 공사비 산출 아까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는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지만 아까 제가 다른 총회책자에서 다른 조합의 총회책자를 보여드렸었죠. 뭐냐면 요겁니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서를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양식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공사비라는 란이 있습니다. 요거를 산출하는 영역을 준 거예요. 이거는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할 줄 알거든요. 물량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줬는데 요거하고 임대아파트 매각금액 산정인데 임대아파트 매각금액 산정 요령은 국토부가 고시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만 이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산비 산출 영역을 3.7%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건도 똑같습니다. 두 군데 회사가 똑같은 걸 받아갔는데 얼마가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중계약은 명백합니다. 똑같이 3.7% 주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는 2015년 7월, 하나는 2011년 2월, 하나는 2015년 7월. 조합이 하는 것 중에 기가 막힙니다. 가재월 사고에 같은 경우는 지장물을 해서 아까 여러분 지장물 있었잖아요. 한 군데. 그걸 세탕을 해먹었습니다. 입주할 때도 해먹은 것도 있어요. 입주할 때쯤 다 돼갖고도. 잊어볼만 하면 계약 한번 또 하고 잊어볼만 하면 또 하고 그럽니다. 영도 도림 16도 그래요. 애당초 기억에 계약서에 철거 계약서에 수도 전기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수도 한 1년 지나서 수도 계약 따로 전기 계약 따로 저기 가스만 철거 따로 했습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요거는 임대아파트 영역을 이중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제가 한 100군데 이상의 조합을 봤지만 뭐 여러분을 통해서 기록을 발견한 것도 있어요. 이걸 이중으로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철거 이중으로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철거 감리 아까 성면감리 근데 살짝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삶은 계란과 찐 계란으로 바꿨다고. 하나는 성면감리라고 그랬고 하나는 철거 감리라고 그랬고 근데 똑같은 놈이에요. 네. 아까 그 감리 지침 보셨잖아요. 그 환경피해 최소화 방침 그거에 따라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성면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철거 감리 하는 또라이는 없고요. 일반 철거는 감리하는 거 아닙니다. 감리 보면 뭐 설계 도면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요 지금 기가 막힌 것도 하나가 뭐냐면 요 두 개의 계약서를 보시면 글씨체와 저희가 똑같습니다. 근데 글씨체부터 시작해서 이 폰트 자체가 안 돼요. 폰트 크기마저도 같습니다. 잘 하지 않는. 그런데 자 옛날 정시험을 해놨죠. 띄어놨죠. 그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국공유지 매수 협의 영역이 하나 있고 해밀 DNR 이게 7천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2015년 됐습니다. 2013년 2월에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무상 귀속 무상 양도와 관련하여 도시 여러분이 딱 알 수 있게 써놨어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게끔. 무상 양도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5조 제2항에 따른 동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5조 2항을 펼쳐보십시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이 뭐야? 아니 엉뚱한 법률 도시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재정비 쪽지를 왜 자꾸 뭐야 이거? 이거는 제가 세법을 하지 말고 아까 구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 2018년 2월 9일 거잖아요. 아니 여기 오늘 왔다 갔다 한 돈만 100원 넘는다. 자, 2월 9일이지. 자, 2018년 자 아까
이거 2013년도에서 23년도로 갈게요. 13년도 3월. 자, 이태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자. 여기 보시면 65조. 자, 65조 요거예요. 2항. 시장 건수 또는 들었어요. 시장 분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기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의 정비기반 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서 얼마나 여기에 다른 조합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줬으니까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청구해서. 자, 1,300억이죠.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이거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사 다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되는, 그러니까 내가 설치해서 기부 체납할 범위 내에서 아까 말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기존에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 시설은 전액 무상으로 양도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이 1,000억이면 네 것도 1,000억까지는 공짜로 줘,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공익사업에서 다 그렇게 해요. 이 법 아니래도 다른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기용립대회에 관한 법률 뭐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런 조항은.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저촉 국공유지가 감정평가액이 1,253억 2천. 그 중에 전치가 88억, 무슨 무상양도가 34억 4,500, 무슨 뭐 유상 매입이 9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약.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까 1,300억의 범위 내에서 이걸 공짜로 줘라 그런데 여기서는 유상을 지금 90억을 사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내역서가 여기 쭉 있거든요. 내역서에 가보시면 요거는 정비기반 시설을 공짜로 양도를 했지 고유재산은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청 관사가 있었어. 거기에 아니면 국방부 땅인데 뭐가 있었어요. 도로나 이게 아니야. 내가 준 거는 도로를 주고 도로를 바꾸자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고유재산 이것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상이 90 얼마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2018년 2월 9일부터는 현황도로도 무조건 무상으로 주게 되는데 옛날에는 현황도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면 또 사가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해놨어요. 국토부에서는 그것도 다 주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곧다리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법은 그리고 66조 1항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65조 3항을 읽어보세요. 시장 분수는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 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계약서에 써놨냐? 나는 가짜이다라고 써놨잖아, 계약서에. 뭐야? 65조 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5조 3항에 관한 일을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아까. 그랬죠? 근데 요거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이명박이 좋아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예? 시장 군수가 협의를 누구랑 하라고? 이걸 무상으로 양도하려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를 하랬잖아. 그러면 국가 땅도 있고 공공기관 땅도 있잖아요. 공유지는 뭐냐면 주로 서울시 땅하고 구청 땅이야. 국가기관 땅은 뭐가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뭐 전매청 땅이 있을지 국방부 땅이 있을지 부가연동 쪽에 용산 쪽에 가면 철도 쪽 땅이 그리 많아. 철도가 지나가잖아 고리.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협의를 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뭐 땅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어떤 소유청이. 그래서 이제 국공유지를 그래서 국가와 공유지인데 요거를 시장군수 소위 말 여러분 구청장이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데 이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또 요런 조항도 있어요. 관리청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예. 국유지는 국유지인데 철도청 땅이냐 정보통신부 땅이냐 국방부 땅이냐 다 달라요. 이걸 관리청이 한다고. 요놈하고 누가 협의하라고 시장군수가 협의하라고. 용역업체 이런 참 열이 받아서 위대한 플러스가 하라고 해놨어요?
아니 주어가 누구냐고 65조 3항의 주어 시장 군수는이라고 해놨어요. 누구랑 협의해라? 얘랑 협의해라. 근데 언제 협의해라? 66조 1항 읽어보세요. 환장합니다.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 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국공유지 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언제? 사업시행위가 내주기 전에. 66조 1항 지금 읽고 있죠? 네. 언제라고? 사업시행위가 내줄 때 그런 사항이 포함있을 때는 미리 협의하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내기 전에 사업시행 계획서가 들어오면 협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아,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법을 구청 직원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지키죠. 자, 여러분의 사업시행 계획 총회는 언제 했다고? 2011년에 했다고? 인가가 언제 난지 2012년 8월에 났어요. 그건 아시잖아. 그 부동의 사실이잖아. 팩트잖아요. 팩트 체크.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업시행을 인가를 내주면서 국공유지는 얼마를 무상으로 줘라, 얼마를 유상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게 260 지금 여러분 잡혀있는 제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눈탱이를 당했는지 구청한테 안 당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미 그 협의는 누가 하고? 공무원이 하고. 우선 주체는 공무원이에요. 그러고 이미 사업시행 인가 났을 때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 그러면 여러분은 인가 계획서에 보면 그대로 인가가 난다고 대부분 하자가 없는 한. 아, 이걸 정비업자가 그걸 가짜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미 이때는 무상으로 얼마를 주는 것들이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고. 그랬더니 내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금액의 13%를 내가 보수로 가져가겠다 이거야. 이미 나와 있어 돈이.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했어? 구청 직원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500억 이렇게 돼 있으면 13%면 얼마예요? 65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가재울 같이 그렇게 더러운 조합도 쏘길 때 10%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을 아까 가재울은 자기들이 주는 게 2,2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부채라고 하는 게. 근데 기존의 국공유지 중에 한 1,100억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근데 구청이 120억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1,010억을 무료로 줬다고 무상으로. 그랬더니 정비업체가 여기서 사기를 쳐갖고 내가 요거에 10% 받기로 했으니까 101억 내가 가져간다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13%짜리는 제가 처음 봅니다. 더럽게 비싼 데가 막 3%, 5%는 정해. 왜요? 그냥 꽁돈이니까. 나는 볼펜 하나 찍을 필요가 없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앞으로요, 이걸 시작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앞으로 뭘 또 뜯길지 모르니까 이번에 임원 개선을 못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언제나 조합이 또 뭘 뜯어갈지 모르니까 뜯어갈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 지금까지 뭐 해서 뭐 잔업도 하고 알바도 뛰고 막 해야 돼요. 왜요? 돈 받쳐야 되잖아. 누구한테인가. 그런데 세상에 이게가 결정된 뒤에 이 계약서가 젖었다는 이런 거지 같은 현실. 다 끝나는 뒤에 가재울 사는요. 그랬어도 사업시행 전에라도 계약을 썼다니까. 이건 다 끝나 있었어. 다 열매는 나와 있어요. 왜? 뭐만 보면? 사업시행 계획서만 보면. 그런데 그거에서 야 요거 내가 한 거야. 13% 줘. 여러분 이 금액 되게 클 겁니다. 보나마나. 왜 그냐? 여러분이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양도되는 기존의 국공유지가 되게 많아요. X가 100억, 200억 단위가 아니라고. 꽤 많다고요. 꽤 많아. 안 봤어도. 물론 그 지역을 내가 전체 모르지만. 그러면 얘는 가만히. 이번에요. 의왕에 내손 라구역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주지 마라. 그랬더니 조합장은 자르려고 해요. 조합장이 안 주려고 버텨요. 왜요? 비대위 출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번에 6.13 선거 끝나면 제가 그 조합원들 모여놓고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 조합장 지켜야 돼요. 조합장만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2년 동안. 자, 지작물 이거 가짜인 거 알거든요. 내 카페를 보는 사람입니다. 안 주려고 하니까 20% 깎아줄게. 30억인데 6억 깎아줄게 이거예요. 시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돈 받았으니까 그거 계약 해지하면 안 됩니다. 아니 네가 받았으니까 해지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 너를 자를 텐데. 실제로 자르려고 합니다. 자,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이 테이블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공유지 거기 얼마 가져가야 돼요? 400억인가? 16억인데 몇 프로였더라? 8%가 16억인가? 뭐가? 28
아무튼 16억이에요. 뭐 몇 프로 가져가기로 한 게 여러분처럼 13%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16억이에요. 요거 가짜인 거 알잖아요. 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범죄 예방 같으면 불필요한 짓거리를 지금 하루 종일 보내갖고 하고 7억이라도 가져가니까 오죽하면 아니 불자동차가 와서 소방차 와서 불 끄고 있을 때 내가 바켓으로 두 바켓으로 찌끄러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바켓으로 찌끄렀잖아.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네가 뭘 했냐 이 말이지. 뭘 했냐. 더구나 끝난 마당에 자 일은 저러면 제주는 뭐가 부리고 국가기관이 부리고 곰이 부리고 곰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부리고 영역비는 내가 가져간다. 그래서 그 조합을 얘기하니까 50% 깎아줄게. 아니 가짜인데 8억이면 뭐하고 16억이면 뭐하냐고. 8억이면 괜찮아요? 가짜여도? 싸면 괜찮은가?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업시 인가가 난 뒤에 계약서가 써졌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신임을 하고 간다? 이거는 아무리 규칙만 알면 법규만 조금만 알면 여러분도 다 가르쳐 주니까 알겠잖아. 알면 주어가 누구예요? 시당무수잖아. 주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내 카페 회원 중에는 내가 이거 저기 했는데 내 카페 회원 중에서 또 이거 집요하게 물어드는 놈이 있어요. 내가 설명하면 또 이제 막 확인하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안양에 있는 녀석인데 자, 이 친구가 이거를 갖다가 조달청에도 물어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물어봅니다. 자, 조달청 내에서 재개발구역내 왜냐면 친구들 있으니까 조달청 딱 있었던 모양이지 뭐.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국공유지 무상 양려 협의는 누구와 하는지요? 또한 협의의 내용은 어떠한 걸 협의하는지요? 뭐 여기 쭉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냐면 무상취속 협의의 주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 3항에서와 같이 시장군수 등 개발행위 허가권자이지 영역업체와 협의하는 것은 아님. 보세요. 부평구 그래서 부평구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부평구에서 그래서 여기도 이 업체 이름이 가온누리 FMB예요. 여기서 조달청과 협의한 공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당해사업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와 국공유지 무상 양도 협의를 수행하였기에 조합이 계약한 영역업체와 협의한 공문서는 없음. 자, 여러분도 물어봐야지. 사업식 인가가 났는데 자 영등포 구청 너는 그리고 국공유지 현황을 사업계획서에 가서 여기에 무상으로 서울시 땅이 50억어치가 왔는데 우리하고 협의한 공문 주세요. 우리가 선정한 업체는 얘인데 왜 시장 군수가 영등포 구청에서 안 하고 얘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하고 협의한 걸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에 내놓을까요 그거를? 아니 그거는 법률상 누구들하고 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하고 한 건 없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처럼 자산관리공사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예? 누가 협의해야 되느냐 뭐 등등 했더니 뭐예요? 용역업체와에서는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뭐 등등. 자, 이런 기가 막힌 계약을 궁금한 게 하나 질문 좀 하나. 잘 끝나고. 자, 요거까지 아주 끝내고.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무상은 무상이고 일부 국공유지를 여러분이 사오잖아. 260억어치.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면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면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이 개인과 거래하는데 중개사가 끼던가요? 중개법인이 끼던가요? 아니 조합이라는 사람이 조합에서 인가권자인 너 이거 사가라고 구청에서 요구했어. 260원치 사온다며 여러분. 근데 이거 사업시행 계획서에 없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다른 데 다 자료를 주잖아요. 여러분 안 줬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데 중개사가 중간에 끼냐 이 말이야. 구청하고 여러분이 일하는데 중개사 끼야 돼? 자, 끼었잖아. 이 회사가 아까 앞에 해먹은 이 기가 막힌 데하고 폰트가 똑같은 용역 계약서를 쓰는 이 회사 이름 다릅니다. 위드앤플러스 2013년 2월에 관리청과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6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드앤플러스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요거는 아까 그 회사고, 그 뒤로 똑같은 회사 중에 해밀 DNR. 자, 중개법인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기를 떠나서 이 업체가 신길 9구역과
국공유지 매수 협의와 관련하여 66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재산의 처분 등을 한다는 거예요. 처분을 66조도 아까 66조는 뭐였어요? 전부 주어가 시장군수였어. 그런데 그 국공유지를 하기 위해서 요걸 한대요. 보세요. 토지분할 신청들의 협의, 분할 면적상 확인 및 검토, 관리청별 매수 협의 진행. 여기 또 있네. 뭐 매수 협의 진행. 이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뭐예요? 국가기관하고 나하고 일하는데 중개업자가 필요해? 이게 7천만 원 짜리니까 용서하려고? 얘하고 똑같은 애인데 아직도 배고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애로 보이는데 아니 얘는 아니고 회사가 다르니까. 여러분 조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자, 이런 자료는 내가 드릴게요. 국공유지 매수하는가 이랑 여러분도 여기 질의해보세요. 어디 거를 사왔는지 와서 얘하고 매수 협의했는지 얘가 뭘 했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구청 가서 들이대봐 이 새끼들 뭐하고 있었느냐고. 자, 도시정비 77조 보세요. 옛날 구법으로 77조. 지금 세법은 바뀌었으니까 다시 찾으셔야 돼. 네, 읽어보세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이나 사업시행 계획서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인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되게 법에 안 맞게 먼지거리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임원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시장군수가 바꿔야 한다고. 아니, 바꾸라 소리를 못해. 바꾸라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요. 직접은 권한이 없어.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자, 시장군수가 이런 짓거리 법에 안 맞게 정비사업을 하면 임원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사를 중지하든지, 처분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공사를 중지하든지, 임원을 바꾸든지. 자, 이번에 여러분은 임원을 바꿔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자, 그동안에 임원을 바꿀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임원이 일을 제대로 했느냐, 우리 사업비가 횡령을 했느냐, 배임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돈 이상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아침에 늦잠 자고 이러면 괜찮잖아요. 돈만 안 가져가면. 그죠? 네. 아니, 솔직히, 그럼 이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장군수가 공고했어요? 개선을 하고 본 적 있으세요? 아, 법은 곧다리로 생겼는데 그거 본 적이 있냐고요? 클린업에 올리라고 다 올렸던 이게 가짜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저하고 관계된 것도 안 하잖아요. 주어가 시장군수인데 일반 업자가 헤쳐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 새끼가 이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설명회를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처음에 제가 그 전제를 깔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더 설명할까요? 2주 관리용이 그만합시다 이제. 지루해서 제 카페에 많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용역을 맡기는데, 이런 모든 사업비가 그러면 조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조합도 있어요. 지역조합, 직장조합, 아시죠? 무주택자들이 한 거. 리모델링 조합, 이거는 주택법상 조합입니다. 이것들을 조합적으로 하면 최소한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매번 조합을 만들 때부터 돈을 내기 시작해갖고 만들어요. 그때 돈을 내야 돼. 그러니 가짜를 들이대갖고는, 도박으로 얘기하면 왜 도박은 별로 주식보다 위험하지 않냐면, 여러분은 주택을 던져놓고 주식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아직까지 돈을 별로 안 내봤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딱 낼 때쯤 되면 이미 계산이 다 끝나 있어. 돈이 다 나가 있어요. 누가 대줘서? 시공사가 대줘서. 시공사가 그때까지 돈 다 대준 거야, 여러분 모르게. 자, 주식도 여러분이 그때 도박할 때는 그때 한 판 끝났다가 쉬어서 줘야 되잖아요. 아깝죠. 돈 없으면 도박 못 하잖아요.
누군가 계속 대줘야 도박을 하잖아요. 꽁지 또는 대주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으로 주식 탁 준다. 주식 담보로 맡기고 확 긁잖아요. 계산상으로만 왔다 갔다 해 돈이. 주식이 그래도 더 위험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도박은 매번 할 때마다 아까워요. 이들은 매번 돈을 걷기 때문에 가정별을 걷기 때문에요. 가짜 사업이 안 생겨나요. 조합 만들 때부터 걷어요. 땅 살라고 걷고. 여러분은 내 집이 있다고 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마지막에 언제 파느냐? 관리처분 끝날 때 보니까 내가 분담금을 못 내겠는 거야. 그때 원주민은 다 팔고 가요. 그리고 새로 사서 돌아요.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은 야 무조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 해요. 왜요? 아예 앞에 판 놈이 이자도 다 내기로 했잖아 사실은. 사업비 이자가 사업비에 잡아놨어요 여기다가. 이주비 이자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관리처분 계획서에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내가 이주비를 받아갖고 입주할 때까지 내가 다 부담하기로 하고 비례율에 반영해갖고 판 거야. 그러니까 새로 산 놈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미리 시공사도 하나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바꿔봐요. 앞으로 집값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올 말에 저기 돌아보세요. 여기 만세대 들어오잖아요. 헬리오시티. 2022년까지인가 강남에서만 공급되는 게 약 5만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서울에서. 이전에 여러분 지출 좀 아끼셔야 돼요. 부동산 저는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쪽팔려서 이런 불법 행위와 이런 범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법이 있어도 안 하는데 왜요? 지들이 뭐 알아야 말이지. 우리는 형식만 맞으면 했지 안 볼랍니다.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놓고 누가 말가 알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거 옳으니 그르니 그래서 법률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 하는 거예요. 법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어떤 내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대부분 법률에다가 규정이 있었죠. 아니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그것만 제가 지적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계약서 내용 보세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영원히 이대로 묻힐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칠 것이냐는 여러분이 이번 총회가 마지막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사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고쳐지면 대박일 겁니다. 왜요? 내 기대 수익이 1억이었다면 2억 3억으로 늘어나니까요. 기존에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어느 한 조합에서라도 신길에서라도 여러분 조합이라도 하나라도 바꿔줄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계약상의 문제, 시공사와 계약상의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계약을 치운 얘기만 말씀드릴 거고 뭐 얘기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왜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챙겨보시라 했냐면 그거는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 3조를 보시면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하도 막 열어놨어요. 보세요 한번. 왜 열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3조를 보시면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시정비법과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배웠잖아요. 왜? 자 구법과 신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요? 네, 신법 우선. 자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 충돌하면 뭐가 우선? 특별법 우선. 그런데 특별법끼리 도정법, 재정비 촉진을 위한 촉진법 이 중에는 같은 특별법끼리는 정해놓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라고 돼 있죠. 3조에. 그렇죠. 재정비 촉진에 대한 특별법. 네? 네? 닫았대. 아, 그럼 다 안 열었어요? 네. 그 다음에 27조에 보시면 정비기반시설은 그 설치권자가 여러분한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실은 구청이 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보면 똑같은 시행령 27조에 보면 어디까지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입공사비는 어디까지, 뭐는 어디까지, 뭐는 어디까지.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도로 공사비가, 땅값이, 그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인데 지금 260억 사가라는 거 보니까 뭔가 현황도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올 일이 없거든요. 사오라했으면 그럼 그래? 사오는 게 적정한지는 물론 제가 보면 한번 알 수는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은지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대신에 우리 거 기부채나 무상으로 도시정부 말고 우리 재정비 촉진구역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설치비를 부담해야 돼. 그러려면 공사비 조합이 59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계산해보니까 뭐 20억짜리였고 그러나 이거環境평가 이거 맞잖아. 이게 500이 그럼 이거 500 20억 줘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비례율이 확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내가 이 다음에 총회가 아니 소송 같은 걸로 내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내가 한 일이 투명해야만 이 투명한 자료 갖고 와서 구제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헛소리 많이 하면서 옛날에 쌍끌이 협상이라고 한일 어업 협정을 했어요. 우리가 만방으로 깨졌던 게 뭐냐면 일본 자료는 다 공식적인 자료, 거기는 무면허 조업이 너무 많은 거야. 야매 자료를 갖고 오니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다 깨졌어요. 자, 여러분이 소송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올바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억울할 때 그걸 빼내려면. 그러나 이런 허위 자료,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기반시설은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살펴보면 철거 면적도 나오니까 꼭 보시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서 전체를 보시면 철거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철거비에서는 얼마를 뭐 하려고 땅 면적을 써놓고 건축 면적을 써야지. 거기에서 갭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보시고 재밌습니다. 보시면.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수사기관, 근데 여러분이 고소는 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무혐의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사기관을 설득할 때까지, 가르칠 때까지 여러분을 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조합의 자료를 저를 나중에 주시면, 딱 우선이 이용하셔서 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수사를 좀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 조합을 하나 예시로 들어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이번 임원 선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따로 받을게요. 꺼버리고. 네.